안녕하세요. 코로나 종결자 탐조 해설가 집참새 김동현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예술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조만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서울 예술학교의 남궁현우 목사님과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그 아들인가요? 네, 아들. 네, 등남하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5째 축하드립니다. 5째. 독수리 오형제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정말 지금 출산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시대인데요. 뭐 네. 미국 대선도 이제 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지금 뭐가 맞는지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서 예. 한번 이런 시간을 마련해봤으면은 음흠. 했습니다. 네. 네.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네. 안정된 것이 없고 네. 혼란과 논란의 상황에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 이럴 때 그 사이비 네. 종교들 네. 그리고 이제 잘못된 교리들 네. 이런 것들이 아주 득세하기에 아주 딱 좋은 적합한 그렇죠. 네. 그런 시절이죠. 네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 그 독일의 크베어덴큰 코리아 관리자님하고 방송할 때도 약간 언급했었지만 아직까지 뭐 이렇게 그 뭐 적그리스도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만드는 그런 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이제 휘어잡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사람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겁먹거나 네. 이 겁을 먹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보다는 그래도 목사님이 네. 요한계시록 강의도 많이 하셨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예. 성도님들이 이제 예. 좀 한 발짝 물러서서 네. 좀 객관적인 판단을 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상당히 뭐 지난해도 뭐 11월 28일까지 집계 연합뉴스에서 그 집계한 것만 해도 108명이고 인천 요양병원 사망자 3명까지 합치면 111명이거든요. 네. 네. 보도된 것만. 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이제 주류 언론에도 이제 해외에서 사망자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과연 이거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해서 정말 뭔가 이런 공개적인 논의라든가 그런 토론의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 성도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 백신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전 지구적으로 예. 이제 놓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자꾸 되고 예. 이제 위정자들이 권면을 하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로 놔주겠다.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예. 목말라 있는 가뭄에 예. 마치 단비처럼 예. 이렇게 정부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 놔줘 하는 서로 원해서 맞게 되는 네네네네. 이제 그런 프레임들이 이제 거의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예.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말세 지말 중에 말이다. 네네. 이제 종말이다 이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네. 컨트롤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급진적 종말론. 네네. 옛날에 무슨 뭐 다미 선교회나 네네네. 이런 것처럼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예. 이젠 끝이다. 예.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좋은 때가 바로 이런 논란과 혼란의 때입니다. 그렇죠. 뭐. 근데 우리 예. 김동현 형제님은 요거를 지금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네. 뭐 예. 한번 본인의 한번 의견을 피력해 보세요. 저는 이제 뭐 네. 저도 뭐 성경 강좌도 많이 들었고 이제 참여도 많이 했지만 네. 거기 그 예루살렘에 네. 황금돔 성전이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 성전이 아니고 이슬람 쪽의 오마르 성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네. 그 유대인들 성전이 새로 쓴 다음에 거기 적그리스도가 서야 이제 그때 진짜 이제 마지막이다 할 수. 그건 이제 뭐 객관적으로 만약에 네. 뭐 제가 사는 동안에 그런 거를 볼 수 없었으면 좋겠지만 예. 만약에 이제 일어난다고 그러면 예. 아 진짜 마지막이구나 하겠지만 예. 뭐 그런 것도 아직 뭐 아무 징후가 없는데 물론 이제 연습 뭐 짓는 연습했다 그러고 뭐 다 맞아요. 했다고 이제 하는데 예.
뭐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네. 근데 아직까지 그 황금동 성전도 서 있고 예. 적그리스도도 아직 안 나타났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미리 겁먹어 가지고 예. 이제 패닉에 빠져서 예. 이제 뭐 이런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이제 음흠. 우리의 기본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이 헌시짝 버리듯이 이제 내어줘 버리고 네. 그런 이제 굉장히 부작용 논란도 많고 사망자도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백신을 맞게 되면 음흠. 이 기독교가 입을 피해가 네. 뭐 교회도 지금 거의 다 이제 예배도 못 하고 이제 문 닫게 만들어 놓고 이제 건강까지 망치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암담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예.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뭐 공론의 장이죠. 이 영상을 통해서 뭐 저희가 꼭 답을 드린다기보다는 네.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타진해 보자 하는 예, 그런 취지에서 오늘 방송을 했으면 했습니다. 네, 일단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참고해야 될 거는 지금 동현 선생님이랑 저랑 어떤 신학적인 결론을 예.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한목적적으로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동현 형제님도 모릅니다. 네네네. 네. 이게 짜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제가 보고 있는 우리 종교개혁자들 네네. 루터나 칼빈 시대부터 네. 이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해준 기독교 네네. 사상가들 신학자들이 네네. 어떤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저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현 현재님도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네. 지금 우리가 네. 이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좀 네.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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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네. 그런 상황처럼 그렇게 지금 심각한 네. 그런 수준에 도달돼 있는 네. 말기 상황은 아니다. 네. 말기 상황은 네. 아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건 우리 동현 선생님께서는 그러면은 네. 결국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컨트롤 그게 네. 뭐 딥스테이트든 뭐 네. 보이는 스테이트든 간에 전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네. 컨트롤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미래도 생각을 안 하시나요? 뭐 뉴월드 오더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소위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봐도 이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게 보이거든요. 뭐 전자화폐라든가 뭐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이제 RFID 칩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뇌에다가 연결해가지고 그 정말 뇌를 해킹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예. 뭐 지금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일론 네. 머스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뉴스에 나오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네. 굳이 이거를 네. 뭐 부정할 필요까지는 음흠. 없지 않나. 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기술들이 존재하고 네. 뭐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제 백신에다가 그런 걸 넣어가지고 정말 이제 뭐 사람의 어떤 유전자를 변형을 시킨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이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회가 오는 네. 것에 대해서 네. 이제는 소설이 아니고 이제 눈앞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네. 또 상대적으로 주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또 음모론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음모론자로 네. 몰아버리고 그 다음에 뭐 종교적인 극단론자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편향적으로 막 이렇게 막 몰아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면서 예.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허. 생각이 좋아요. 들었습니다. 네네. 뭐 지금 뭐 베리칩 이야기도 하고 네네. 뭐 666 이야기도 이제 네. 하시고 하는데 네. 일단은 우리 그 에스라 TV 많이는 안 보지만 지금 12제자 보고 계시는데 네. 우리 동현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우리 에스라 아, TV에서는 네. 전혀. 그래서 본인 전공이랑 소개 좀 잠깐 저 카메라를 봐야 돼요. 네네. 그래야 여기서 똑바로 보는 얼굴로 녹화가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했고요. 뭐 이제 환경재단이라든가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가 제가 이제 국립환경과학원 바이오 안전연구팀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2009년 6월 달부터 한 2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부르는 가금 독감을 야생조류에서 모니터링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가 원했던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인수공통 전염병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이제 바이오 테러에 관해서 뭐 책도 읽고 조사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이게 뭔가 정부라든가 주류 언론에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정보를 주고 있지 않다. 음흠.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공론화해서 네. 사실이 무엇이고 그리고 네.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탐조 해설가라는 채널이 있고 코로나 종결자라는 채널을 한번 폐쇄가 돼서 새로 만들어서 네.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럼 제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 성도님들 지금 혼란 중에 있는 게 과연 이 백신이 네. 팬데믹 상황에서 전지구적으로 놔질 때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징조인가? 네. 여러분 궁금해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백신 안에 그런 네. 반도체 칩 같은 성분들 네. 그런 것들을 넣어서 예. 주입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팩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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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는 팩트인데 예. 그게 왜 음모론에서는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예요? 아니 그것보다도 이제 사실은 뭐 저나 일반인들이나 그게 이제 어디까지 사실인지 뭐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거 나오기 전에 한참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네. GMO 유전자 조작 그 옥수수 뭐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가축한테도 많이 먹이고 사람들도 이제 많이 먹거든요. 저희 나라는 이제 GMO 완전 표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가공식품이라든가 그런 거에 이제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막 경론을 네. 했었어요. 그래서 그 GMO에다가 뿌리는 라운드업이라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게 예. 이제 몬산토에서 만든 농약인데 거기에 이제 주성분이 글리포세이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러면은 사람들 몸에 이제 축적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문제다 했었는데 이거에 관해서 이제 그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양쪽에서 토론을 하는 거를 보고 제가 이제 국내에서 병원을 수소문해서 이걸 예.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지고 소변 검사를 했어요. 네. 제가 이제 뭐 돈을 한 30만 원 들였죠. 어허. 검출이 되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있을 때 그거를 자료를 확인을 하고 직접 확인을 해보면 그 논란이 이제 말끔하게 없어지고 아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뭐 그 문제화 공론화 해가지고 뭐 네. GMO 완전 표시제라든가 뭐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예.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실체를 확인 못하는 상태에서 그거를 자꾸 두려워하면서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제 사회가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네. 굉장히. 네. 그래서 팬데믹도 아닌데 사실은 이게 음흠. 팬데믹인 척하면서 지금 음흠.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나 뭐 이거에 관해서 정말 뭔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론화돼 가지고 이제 자유영업자들이 지금 막 위헌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의 장을 열어가지고 그거를 확인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인신공격이라든가 네. 뭐 극단주의자로 몰아가지고 예. 그 이제 편을 나누고 네. 한다는 게 이게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뭐 백신 안에다가 뭔가를 넣어가지고 사람한테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알아야 그걸 조사라도 하고 뭔가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상대방을 이제 네. 뭐 음모론자 내지는 뭐 사기꾼으로 몰게 되면은 네.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혼란만 가중되니까 예.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객관화하고 음흠. 그래서 그 좀 이렇게 냉정하게 네. 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네. 뭐 좌파든 우파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놓으면 예. 예를 들어서 뭐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뭐 홈페이지라든가 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예. 뭐 하나부터 열까지 뭐 이렇게 뭐 아나키처럼 이렇게 막 극단주의적 뭐 백신 반대론자라든가 예.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예.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네. 자, 그러면은 예. 공론화 하고 싶어서 공론화를 좀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유튜브에도 많이 올리고 예.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게시물들은 예. 다 어떻게 됐죠? 삭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어이없었던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네. 영어로 된 원본 자료가 버젓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네. 그걸 한글로 번역해 가지고 더빙을 하거나 하면은 지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네. 이제 구글 아시아 그러니까 유튜브 아시아를 담당하는 사람이 예전에 네. 이제 옥시 그러니까 예.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사장이더라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가 무죄라고 하면서 이제 판결이 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굉장히 뭐 예전에 뭐 펭수라는 그 캐릭터가 막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그걸 잘 조합해가지고 전체 그림을 못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네이버 TV에 올라간 영상들도 삭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검열이 돼가지고 예. 뭐 진실 가수 제노라는 분이 이제 올렸던 영상이 70개가 삭제가 되면서 예. 이게 14일 날 예. 삭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얘기를 했더니 아니 이런 거는 예. 어느 쪽에서도 하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무엇이 사실인지 항상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고 사실 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예. 정부 입장이나 주류 언론하고 결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삭제를 시켜버리고 언론 탄압을 하면 네.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지 파악할 수 없지 않냐. 아. 그래서 이거는 어느 쪽에서도 하면 안 되는 예. 일이라고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하. 네. 그 게시물들이 그냥 막 삭제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경고가 오는 거죠. 다시 이거를 올리면은 이제 네. 채널을 폐쇄하겠다고 왔는데, 네. 근데 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네. 백스드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네. 그 MMR 백신하고 자폐증의 상관관계를 밝힌 네. 영상인데, 그걸 어떤 분이 이제 과학 선생님이 한 분이 한글 자막을 만드셔가지고 예. 예. 이걸 올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분이 먼저 비메오라는 사이트에 올리고 예. 저랑 이제 그 진실 가수 제노님이라는 유튜브 두 분한테 이제 보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저나 그분이 딱 봤을 때는 경험상 이것도 삭제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이 삭제되면 경고를 먹거든요. 일주일 네. 동안 업로드를 못해요. 그리고 예. 두 번째 받으면 2주 동안 못하고 예. 그러니까 전체로 4번을 받으면 채널이 아예 폐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망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진실 가수 제노라는 분이 네이버 TV에다가 먼저 올렸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 TV는 그때까지는 괜찮았죠. 예. 괜찮아서 이제 저도 그거를 고민을 하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영어로 된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저도 이제 올렸어요. 예. 그랬는데 유튜브에 제가 올린 영상은 아직 살아 있는데 예. 네이버 TV에 올린 영상이 삭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이거는 명분이 없지 않냐. 유튜브에서 예. 한글 자막 된 게 예. 영어도 있고 한글 자막 된 것도 있는데 그거를 네이버 TV에서 삭제했다는 거는 하는 거는 예. 이거는 공정하지 못한 거거든요. 예. 예. 네네네. 그래요. 어쨌든 열심히 공론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그냥 커트를 당하고 있고 하나는 아예 코로나 종교자 이 모자에 있는 샵 예. 코로나 종교자 예. 여기는 아예 예. 지금 채널이 폭파? 한 번 없어졌죠. 예, 끝났죠? 예. 한 번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고 뭐 네이버 TV 채널인데 저는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거 가지고 뭐 그 원래 탐조 해설가 채널은 제가 3,000명이 넘기 때문에 네. 그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채널이었는데 네. 얘네들이 삭제를 하다가 네. 어느 순간 그 영상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거를 폐지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저는 이게 수익 창출이 뭐 어차피 처음부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후원 계좌 같은 거 넣어놓기는 했어요. 그래도 뭐 유지는 돼야 되니까. 하지만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한 가지인데 네. 과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런 조짐으로서 네. 팬데믹과 이 백신이 지금 전 세계에 뿌려지고 있느냐. 네. 자 여기서 이제 그 주사 안에 백신 안에 일단 그 반도체 칩과 같은 바이오 생체 칩이 들어가서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는 과학적으로 현실 가능하다. 네네. 가능하지만 네. 지금 그거보다도 더 문제는 맞아서 죽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론 보도의 은폐. 자, 이런 것들이 종편이나 공중파에서 몇 개는 나가고 있죠. 근데 나가고 있지만 그게 공론화가 더 크게 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그 질본부에서 원래 백신은 부작용이 뭐 주당 1,500명 있었다.
네. 그게 뉴스에 아주 헤드라인으로 크게 나갔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질본부에 자료 요청도 하셨죠. 네, 자료. 그 얘기도 잠깐만 해주세요. 그 정은경 그 청장이죠. 네. 청장이 이제 인터뷰할 때 뭐 과거에도 이제 그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하고 일주일 안에 사망한 사람이 뭐 1,500명 발생했었다. 뭐 그런 얘기를 그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년 이제 8월 달부터 전화도 하고 뭐 그 국민건강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민원 요청하는 데를 통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러저러 핑계 대다가 표시를 안 해서 저는 이제 사망 신고가 얼마 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했더니 안 주다가 이제 12월 31일 날 자료가 왔어요. 연간 자료로 전체 백신 94년부터 거의 뭐 그 작년에 거 빼고 다 온 거죠. 다 왔는데 그 거기서 사망해가지고 보상받은 사람이 11명이라고 나와요. 11명. 그게 주당이에요? 아니면 전체? 전체. 그러니까 94년부터 현재까지 인정되고 보상된 사람은 11명. 전체 백신에서 독감 백신이 아니고. 와, 그게 지금 몇 년치 통계 중에 11명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94년부터 2019년까지니까 그 사이에 모든 건 거죠. 그리고 몇 명 안 되네요. 그 인정받은 사람은 진짜 뭐 가뭄에 콩나듯이 정말 작고요. 그리고 사망 신고된 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사기도 많이 치고 하지만 누가 자기 가족이 사망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할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백신 사망 외의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그 포항 MBC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과거에 이제 자료를 요청을 해가지고 60% 넘게 그 보상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사망 신고의 60% 이상도 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보상받은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통계는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요청을 했더니 사망 신고가 94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독감 백신 그거 빼고 나온 게 135명이더라고요. 자, 저는 참 놀라워요. 그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건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생각이 돼서 신청한 자는 많으나 인정된 것만 그 정도인 건지. 그렇죠. 그러면 신청자가 백신으로 죽은 것 같다라고 부검을 의뢰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의 숫자의 통계는 없었나요? 그게 135명입니다. 이렇게 그걸로 사망 신고를 부작용 신고가 이제 죽지 않으면은 질병이라고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죽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으로 인한 부작용 신고가 135건이었는데 보니까 사망으로 인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망 보상이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질병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사망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사망자는 135명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걸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뭐 저만 할 게 아니고 뭐 이제 그 진짜인지 뭐 방송으로 하니까 이제 의심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그 홈페이지에 민원을 낼 수 있는 그 메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누구나 다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감 백신 사망자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그 정말 뭐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게 11월 28일자까지 통계였으니까 작년에 정말 몇 명이나 죽었는지 현재까지 그런 것도 자료를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와, 그 질본부의 자료 받은 게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 통계 자료 다. 오, 그러니까 혹시 이거를 보는 분들 중에도 정말 백신으로 돌연사에서 사망 신고된 사람이 보상받은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의심이 되는 분들은 우리 그 집참새 탐주해설가 집참새 김동현 채널에 오셔서 뭐 이렇게 요청하시면 아마 자료를 보내주실 수도 있나요? 그 그죠? 영상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링크 다운 링크가 있어요? 그 민원을 낼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건강보험을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민원을 요청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 하면은 누구라도 다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민원 넣기 귀찮으니까 우리 동현전이 받아놓은 걸 받아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개를 하면은 뭐 이제 그게 엑셀 파일이고 영상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조작. 그러니까 주류 언론에서는 이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 객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뭐 경기도라든가 제주도에 그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해서
그 이걸 무슨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거를 그 전화를 해가지고 녹음을 했거든요. 네네. 녹음을 하고 또 다른 분이 이제 민원을 내셨어요. 네. 민원을 냈더니 이 사람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확진자 몇 명 이하로 내려가면은 뭐 5인 이상 집합금지 푼다든가 뭐 그런 게 기준이 없더라는 거죠. 네. 예, 그거에 이제 문서로 받으신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그거를 이제 네. 민원을 내서 문서를 받으셔서 네. 그걸로도 이제 방송을 하고 어허. 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확인을 하셔야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아무리 네. 뭐 대단한 얘기를 해도 그냥 뭐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우니까 그래도 그 자료에 워터마크가 질본부 뭐 이런 게 딱 예, 다 정부 써있죠. 마크가 딱 예, 있지 않아요? 예, 제가 그래서 심지어 그 우편물 받은 거를 예. 편집을 안 하고 뜯는 거를 올린 아, 영상. 우편으로 받았군요. 예, 우편으로도 받을 수 이메일로도 있고 전자로 받을 수 있고 예, 다 받을 자,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지간한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다 좀 한 것 같아요. 서론적으로. 예. 제가 질문을 또 계속 하게 돼서 죄송한데 아니, 제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 같네고 그게 왜냐면 이건 저는 오늘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이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죠? 제가 이제 그 군대 가기 2달 전부터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99년부터. 오 그래도 20 예. 그죠? 2년 이상 예. 교회를 다니셨는데 예. 일반적인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상식을 또 생각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물론 뭐 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랑 다 뭐 인터뷰를 하고 앙케이트를 하면은 통계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럴 시간 없고 예. 동현 선생님이 그러면은 요즘에 이런 백신으로 인한 네. 무슨 칩 이식 예. 그리고 베리칩의 백신화라고 예. 저는 이제 간단하게 예. 그 논제가 예. 정리가 되는데 베리칩의 백신화인데 왜 많은 목사님들이 네. 그 사람들이 이거를 666표라고 할까? 네네. 왜?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왜 그 칩이라고 하는 예. 그런 개념의 바이오 칩이라는 예. 개념 RFID라고 하는 그 어떤 과학 기술을 사용한 그 생체 칩 바이오 칩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666이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걸까? 그 혹시 과정을 아시나요? 그게 지금 보니까 뭐 예전에 이제 RFID 칩이 뭐 666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죠?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그 뭔가 사람들을 그 이제 뭐 해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모더나나 이런 화이자 같은 백신은 이제 뭔가 유전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불확실하다고 해가지고 네. 그런 쪽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뭐 이거에다가 뭐 베리칩 역할을 하는 거를 뭐 넣는지 안 넣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명확하지 않거든요. 네. 아직은. 네. 네네네. 일단은 예. 어렸을 때 그래도 예. 22년 전부터 예. 교회를 다닐 때 길거리나 이런 데서 무슨 급진적 종말론 특히 사이비 예. 이런 종파들로부터 예. 이제 주님 오신다고 무슨 찌라시나 뭐 네. 컴퓨터가 666이다 예. 뭐 신용카드가 666이다 혹시 이런 얘기를 혹시 이렇게 풍월로라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풍문으로 저는 사실은 이제 예. 99년도부터 이제 그 예. 11월 달, 뭐 9월 달부터 다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예. 뉴스에 이제 왜 예전에 예. 뭐 다미 선교라든가 이렇게 뭐 휴거라든가 뭐 예. 이런 거 그런 거를 접한 적은 있었지만 네.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종말론이라든가 뭐 저는 휴거 같은데도 별로 관심도 없고 네, 그래서 네, 네. 그랬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요 어려서부터 유아기 때 영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네.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 시절에 동네에서 저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서 대체로 그 사이비 신자들이 그런 A4 용지에 막 이상하게 그림 그려져 있는 예. 그런 걸 나눠주면서 받아본 것 중에 컴퓨터가 666이다. 666이라는 게 일단 적그리스도의 그 표가 짐승의 표가 되기 때문에 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어려서부터 네. 들어왔고 네. 저도 올해 이제 41인데 네. 지금 또 이런 게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왜 이런 거를 66이라고 하는지 제가 그 설명만 잠깐 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좀 해드리면은 네. 이 바코드를 이해하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네. 이 바코드가 이제 다 숫자 값이에요. 이게 요거 네. 굵은 거 얇은 건 0, 네. 중간 거 2개면 1, 네. 좀 더 중간 건데 긴 거는 2, 네.
예. 3, 4, 5, 6, 예. 7, 8, 9 이게 숫자 값입니다. 바코드가. 예. 그런데 이 6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는 관심이 있죠. 얇고 길쭉한 게 6이에요. 아. 그래서 이 바코드를 이제 스캐너가 읽을 때 여기 처음부터 띡 하고 읽어요. 그러면 시작부터 체크 디지트 해가지고 얘가 이 안에 있는 값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아이디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모든 바코드의 처음, 중간, 끝에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얇고 길쭉한 몇이 들어가 있어요? 6이 들어가 있죠. 여기도 6, 6. 예. 자, 그래서 이 바코드 신호, 요 신호가 666이기 때문에 이 바코드가 666이다라고 하는 그런 찌라시들이 많이 돌아다녔고, 그리고 컴퓨터 안에도 이런 반도체 시스템이 들어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가지고도 666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바코드를 보세요. 여기 다 666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바코드 안에 국가 식별부터 제조업체, 상품 목록 코드 해가지고 이걸로 뭐 개, 고양이에도 넣지 않나요? 요즘에? 그죠? 애완견들. 그죠? 유기견들.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소 뭐 이런 것도 가축에도 넣죠. 그래서 그거를 이 반도체 이 바코드를 생체화한 게 바로 이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이 베리칩 안에도 바코드와 같은 그런 기능,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RFID가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 프리퀀시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이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베리칩에 보게 되면 여기 마이크로칩이 있고 캐패시터가 있고 안테나가 있고 케이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주사 바늘로 피부에다가 쑤셔 넣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가 백업이 된다는 거야. 메모리가 여기 자체에 백업은 안 되지만 그 라디오 프리퀀시를 통한 전파를 통해서 우리 구글 클라우드처럼 어느 서버에 그 사람의 정보와 다 들어가고, 심지어 지금 당뇨, 혈압 환자들이 이거를 몸에 넣음으로써 지금 우리나라 대학병원에도 스마트폰으로 그 사람의 혈압과 당 체크가 원격으로 돼요. 원격으로. 그러면 이거 누가 안 하겠어요? 몸에 안 넣겠어요. 당뇨 환자들 맨날 살찔러서 피로 이거 스캔해가지고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피하에 이거를 이식을 하면 자동으로 혈압이랑 이런 게 체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거는 뭐 벌써 10년, 20년 전에 쌀알 만한 크기로 나왔고, 한국경제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베리칩은 16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 바코드인 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기사가 나가니까 인간 바코드인 셈이다 베리칩은. 이렇게 기사가 나가버리니까 바로 요 이미지처럼 이거는 인간 바코드가 이퀄 베리칩. 그리고 개돼지 동물들 이제 이런 것들 다 넣고, 그다음에 저 불법 체류자들. 사실 주민등록번호는 우리나라나 있지 외국인 없잖아요. 미국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식하기 좋은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래요. 왜냐하면 이게 온도 편차가 커야 자체 충전이 돼요. 이 배터리가 자체 충전이 되려면 열 온도 편차, 요거의 사이클에 따라서 하는데 열 온도 편차가 제일 큰 게 우리 손이랑 이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맞물려요? 요한계시록에 손등과 이마의 표를 받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게 막 맞물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사가 벌써 이제 언제 기사냐? 중앙일보에 2008년도니까 벌써 뭐 13년 전 기사죠. 그래서 이게 뭐 한참 이때 이런 뉴스들이 엄청 많이 나왔고 많아요. 이거 봐요. 2002년 우리가 이걸 수입을 어마어마하게 시작을 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도 넣는다 하는 거죠. 영국 외국인 노동자 생체 신분증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멕시코 생체칩 대략 이식 충격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 하는 거예요. 베리칩 상에서. 그리고 이게 베리칩 마크가 또 재밌게 하필이면 뱀 눈깔 같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베리칩 주사기 보이죠? 이 주사기를 보면은 역시 뱀의 독침 같다. 뭐 그리고 여기 실제 주사기를 보게 되면은 요거를 넣어가지고 피하에다가 이제 쿡 하고 찔러 넣는데 뭐 부작용도 많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그 수은과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전화만 하면 가서 놔주겠다. 뭐 이런 홍보들이 CNN, CF로 막 나가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감시의 눈이라는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방송이 많아요. 미 군인들은 이걸 몸에 다 인식을 해서 그 본부에서 1병, 2병, 3병이 어디 있는지 그냥 바로 파악이 되고
내 몸의 열쇠에서 뭐 이런 뉴스로 나가서 이제 네. 우리가 집 열쇠도 이걸로 하고 아. 자, 이러면서 이게 세계의 단일 정부라고 하는 이 스토리랑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세계를 하나로 컨트롤하고자 하는 자의 어떤 음모다. 네. 음모다. 하면서 아주 이 엄청나게 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홈페이지도 가면은 뭐 놔주겠다. 여러분 뭐 재난 시에 이거 놓으면 엄청 좋다. 누가 어디서 죽었는지 9.11 테러 이후에 이게 붐이 엄청났어요. 왜냐면은 그 빌딩에서 사람이 무너지니까 시신이 다 훼손되고 누가 죽었는지 모르니까 쌍수를 들고 사람들이 이거를 몸에 넣겠다는 거예요. 이 RFID를. 그죠? 이런 재난, 쓰나미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을 뭐 조난당하고 저 어디서 죽었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저게 되잖아요. 실종. 우리가 한강에서 사람 잃어버려도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뭐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걸 링크해라. 뭐 별의별 광고가 막 나가면서 이게 붐이 한참 일었는데 뭐가 문제냐? 주사기 두꺼운 걸로 쿡 넣어가지고 넣는데 또 그 안에서 그 배터리나 안테나가 피부랑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이 일어나서 염증이 생기고 막 썩고 막 이런 것들이 또 막 나오니까 이거를 좀 더 정말 몸에 안전하게 정말 유비 커터스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게 백신이다 하는 게 지금 백신이 666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저는 물음표를 달았죠. 네, 저는 지금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음모와 이야기가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을 좀 분별을 하려면 이런 스토리를 완벽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분야를 장작 15년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런 PPT까지 가지고 있고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요약해서 술술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때요? 혹할만해요? 혹할만하죠, 진짜. 네. 그리고 뭐 진짜 현실 눈앞에 이게 진행되는 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기에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죠. 예. 그래서 이거를 종말론 쪽으로 과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저는 많이 되고요. 일단은 성경을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은 바로 치우치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시록 13장 14장 부분에 요 666이라는 게 짐승의 표가 등장을 하는데 한번 보면은 동현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장 15절 13장 15절이요? 부터 17절까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15절 중간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죽인다. 그리고 16절 끝에 오른손에나 이마에 이 표를 받아야 된다.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안 받게 되면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한대요? 매매라는 것은 이제 사고 파는 거죠. 매매가 아니죠. 네, 그 사고 파는 매매, 상거래, 그죠?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신용카드와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전자화폐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살 수 있는 숫자인데 그의 수는 666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바코드가 사람이 셀 수 있는 666인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런 말이 있었죠. 18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666표인지 모른다. 이렇게 좀 바코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바코드의 생체화된 게 베리칩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666표라는 걸 알 거다. 근데 그걸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도 모른다. 이제 그래서 이 백신 안에 그런
바이오 칩들이 들어가 있고 백신을 맞으면 몸 안에 그런 칩이 박혀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전파들 발생시키고 우리 뇌파에 방해를 줘서 심지어 우리 생각까지도 쇠뇌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14장 9절 한번 보세요. 14장 9절. 네. 또 나와요. 똑같은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네.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에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또 읽어주세요. 쭉 읽어주세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끝나니까 요게 나타나면 이제 진짜 마지막 때다. 주님이 문고리 잡고 있다.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면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일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차라리 죽어라. 죽는 게 좋다 하니까는 그 성령님이 그러하다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문고리 잡고 있는데 그때 배도하면은 예수님 문 열고 들어오면은 그 간통하다가 걸린 아내 마냥 참 민망한 꼴이 아니냐. 차라리 죽어라. 주님 문 밖에 있어서 다 정의롭게 심판해 줄 거다. 자, 이러니까 이게 종말론하고도 성경의 그 시퀀스하고 이제 맞물리는 거예요. 이 베리칩과 생체 이 백신 주사가. 제가 그래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스토리가 누가 봐도 역사론 쪽으로 굉장히 지금 탁탁탁 맞아떨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혹하죠. 그래서 반박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뭐 지금 현재 맞는 코로나 백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런 게 뭐 다음에 혹시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미래 그런 게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추진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동의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2021년 지금이 이 13절이냐? 그렇게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아직은 멀다. 아직은 멀다. 아직은 뭐 우상에게 절한 사람도 없고 뭐 목 잘린 사람도 없고. 오케이. 지금 말 굉장히 잘했어요. 요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바로 13장, 14장을 우리가 봤는데 이 두 장에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13장 15절과 14장 9절, 11절 요 세 절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이게 정신을 차리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13장 15절 한번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기적이죠. 짐승이 이제는 말을 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는 어떤 능력을 가진 자가 있는 거죠. 그 우상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어떤 피사체에서 그게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지도자인지 어떤 물질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죠. 또 저 우상이 저렇게 말을 하냐? 그러니까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안 놔주니까 놔달라고 더 막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하는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죠. 이 그림처럼. 제 경배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경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네, 여기 그림처럼 여기 이분은 뭐가 없어요 지금? 목이 없네. 목이 잘리죠. 그래서
이 현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단지 지금 네.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 뭐 전 세계 인구가 백신을 다 맞았다고 해도 예. 지금으로서는 어떤 우상숭배나 네네. 어떤 이런 신비한 네. 어떤 네. 히어로가 나타나서 기적을 보인다든지 네. 그런 게 지금 선행된 게 없죠. 네. 그렇죠. 그렇죠. 선행된 게 없죠. 예. 그래서 여기 14장에도 보게 되면은 9절에 네네. 한번 읽어보시죠.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계속 읽을게요. 네. 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예, 거기까지. 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네. 9절 끝에 네.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만약에 베리칩이 666이었다면 거기서 네네. 끝났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리고 손과 이마에 놓고 끝났어야 돼. 네네네. 근데 지금 어떤 이론으로 변형됐죠? 몸 안에 혈관 주사로 네. 백신으로 변형됐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엄연히 말하면 백신으로 넣어버리면은 네, 손등과 이마는 또 네, 아닌 거죠. 네, 네. 그잖아요. 베리칩은 손등과 이마에 넣는 거에 대한 이론이 맞았었는데 아, 베리칩에서. 그 베리칩으로 주장을 하려면 끝까지 그걸로 아, 갔어야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이 베리칩이 손등이나 이마에 넣고 전 세계가 그렇게 컨트롤 안에 들어왔으면은 지금 성취되는 건데 네. 지금 이론을 또 바꿔버렸어요. 음모론자들이 네. 어떻게 바꿨죠? 그게 생체칩으로 이제 백신 안에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사를 이제 뭐 이마에 넣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한 것처럼 네. 컴퓨터가 666이다. 네. 신용카드가 666이다. 네. 반도체가 666이다. 네. 바코드가 666이다. 베리칩이 666이다. 이제는 백신이 666이다. 계속 왜 변형되죠? 이런 식으로. 그게 지금 제가 연구한 기간만 15년이에요.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런 게. 네. 자꾸 바뀌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결론 내리면서 알려드릴 거고. 네, 네. 여기에서 또 그러죠. 11절 읽어보세요.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네네.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이제 징계 포도주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네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되는 것은 이 고대 그 화가가 그린 그림처럼 네네. 경배하는데 그 우상의 짐승의 우상이 참 독특한 사람들이 혹할 만한 예. 그런 게 일단 히어로를 원하는 세상에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나서 경배하지 않는 자들의 목이 잘려야 되고 예. 그리고 이거 아니면은 뭘 못한다고요? 매매를 못하는. 그죠? 네네. 그런 경제 뭐라 그럴까요? 통제 사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이런 말 제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백신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걸 얘기하기 전에 하나 생각할 거는 그 앞에 네.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베리칩이라고 막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앞에는 신용카드라 그러고 그 앞에는 컴퓨터라 그러고 바코드라 그러고 자꾸 변하고 있다는 거를 네. 우린 주목해야 돼요. 쉬운 말로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네. 앞으로 또 이제 백신 말고 또 뭐가 또 666이다 하고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극히 조심해야 된다. 극히 조심해야 된다. 백신이 666이다. 그러면 물음표를 찍어야죠. 차라리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면 그냥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선포해야 됩니다. 네네네. 왜? 베리칩이 그런 거라고 했는데 지금 안 됐잖아요. 컴퓨터가 666이라고 1990년대, 80년대 그런 찌라시를 동네에서 제가 받아봤다니까요. 아니잖아요. 네.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죄성이 많다는 거. 그래서 어디에 빠져요? 사이비 종교. 그죠? 네. 사이비 종교 지금 사이비 종교가 아주 흥황할 때입니다. 지금 요맘때 사이비 종교 하면요 대박을 칠 수 있는 시즌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죠? 특히 요즘 또 언택트 시대니까 어디다 사이버 그 사이비를 만들면 되겠어요? 인터넷. 벌써 말했네요. 사이버. 아, 예. 사이버. 사이버에 사이비 만들면 대박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즌이 딱 좋아요. 네, 그죠. 네. 큰일 나는 시기죠, 진짜. 네네네. 자, 그래서 과연 백신이 666일까? 네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네네.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 뭐 질문이나 뭐 하실 얘기? 저는 이제 뭐 이게 이 악한 자들이 네. 뭔가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오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고 네. 혹시 이게 그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방향으로 주의는 하자. 주의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막 독감 백신이라든가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 투명하지 않고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가지고 이 굉장히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공감대 같은 거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사실 제목은 이제 조만간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가 그거였는데 예. 이제 백신이 그러면은 666인가 이런 얘기를 쭉 해왔는데요. 네. 목사님께서 좀 아직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있어야 될 어떤 징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통적인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의도 하셨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짚어주시면. 네, 이 부분은 진짜 전문 신학인들의 분야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중에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신약을 전공했고요. 신약 전공을 하면서 논문을 이제 요한 신학으로 논문을 쓰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 논문이 지금 보류돼 있고 출산 지금 저걸로 돼 있어요. 출산 뭐라 그러죠? 휴가? 뭐라 그러죠? 수업을 중단하는 걸? 제가 휴강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아무튼 수업을 제가 지금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등록을 안 해놓고 지금 있습니다. 출산으로. 그래서 요한 문헌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수업을 제가 전공으로 선택이 아니라 전공으로 이렇게 들었고 저도 예전에는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할 때 그냥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해석 그런 걸로만 했는데 사실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관점은 이렇게 최소 4가지입니다. 4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이렇게 그냥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계시고 박사님들이 계시고 말을 할 때 우리 학자님들은 되게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단호박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나중에 훗날 자기 입이 부끄러운 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가 이제 먼저 하나가 돼야 되겠고 경제 공동체, 언어 공동체, 국가 공동체 그게 이제 하나가 돼야 세상을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히어로 세계 대통령을 뽑을 수 있고 종교 통합, 화폐 통합, 국가 통합 뭐 이런 거 언어 통합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돼야 우리가 정말 성도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연구를 제가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15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한참 나왔던 이슈가 뭐냐면은 북미, 남미,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요것들이 그 대륙이 아메리카 대륙이 다 이제 통합이 되고 통합 화폐가 이미 주식 시장에 아메로라는 게 나와 있다. 아메로.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이게 벌써 15년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유태인이 그걸 사주를 받았고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는 그 은행은 그 FRB 거기는 이제 수장이 유태인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유태인 자금을 의존하지 않으면은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가 다 파산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위먼 브라더스나 뭐 영화사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금융사, 뭐 모든 방송사 유대인 손에 있다. 그거는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세계를 하나로 이제 만들어 간다. 이제 하는 게 세계 단일 정부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2010년도에 완성된다라고
이야기가 15년 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메로가 시장에 나왔고 네네. 주식 시장에서 엄청나게 매수가 되고 있다. 음. 그래서 하나의 나라로 이제 통합이 될 거다. 될 거다. 될 거다. 예. 그게 제가 공부했던 게 2006년 7년도였어요. 네네. 그래서 막 손에 땀을 쥐고 네. 계속 그런 자료를 모았죠. 네. 2010년이면 이제 그런 네. 뉴 월드 오더가 음. 펼쳐지는 꼴을 네. 내 눈으로 보겠구나. 예. 두려움 반 예. 이제 막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 예언이 성취되는 거니까 네. 그 말씀에 대한 기대하는 기대심 반. 예. 막 그런 마음으로 저 그때는 저도 나이가 이제 30 막 이럴 때니까 네. 막 네. 보고 그랬는데 네. 지금 2021년이야. 저 강의를 그때 피 튀기면서 했다고요. 그때 그 자료들 막 다 모아가지고 그게 너무 많이 유출이 돼가지고 보류가 취소했나? 보류가 우리의 그 계획이 너무 유출됐다. 스파이에 의하여 너무 이 월드 와이드 웹에 뿌려졌다. 그리고 그때 제가 사드렸던 책만 해도 제 방에 가면요 막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아요. 그림자 정보로부터 해가지고 뭐 마지막 신호부터 해가지고 많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제 그 책 돈 주고 산 거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아무런 그 우노 마사시의 일본 학자 책부터 해가지고 제가 다 봤어요. 뭐 아무튼 유대인 관련 책부터 해가지고 뭐 다큐멘터리 뭐 원서부터 해가지고요. 뭐 제가 뭐 번역도 하나 주도해서 한 것도 있고요. 책으로 나와 있죠. 13번째 지파라고. 13번째. 예, 그 제가 주도해서 최은정 자매님이 이제 그걸 해가지고 그 판권을 제가 에스라하우스에 다 그냥 목사님이 요청하길래 뭐 마음껏 쓰셔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지금 15년이에요. 안 돼. 통합이 안 돼. 통합이 안 돼. 세계가 통합이 안 돼 지금. 그래서 제가 세계가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제가 버린 건 아니에요. 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물음표를 찍고 관찰을 예지주시라는 거지. 지금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급진적 종말론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 네 가지입니다. 과거론적 해석. 이 과거론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과거론적 해석자들이라고 합니다. 프리터리시스트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과거론적 해석자들이 말하는 거는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 당시에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거다. 그죠?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요. 그러면 요때 극한된 거지. 여기 뒤에 이야기는 아니고 요 뒤에 사람들한테 그냥 교훈과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야. 요때에 해당하는 그 극한의 그 로마 박해. 그 뭐 아주 살벌하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쓴 거다. 그 과거론적 해석이. 그 다음에 미래론적 해석자들이 있어요. 이 미래론적 해석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 타임라인이 있을 때 이때를 위한 거다. 아니지. 지금 2021년도면 요거보다 더 뒤에. 더 뒤에 위해서 준 거다. 라는 거예요. 미래론. 그러니까 지금 뭐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랑은 상관없다. 그 다음에 역사론적 해석자들은 뭐냐면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요게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인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존 켈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힘들었죠. 힘들고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누구를 적그리스도로 딱 명시했어요? 교황이죠. 그러면 사실 이 성경 해석은 끝나버려요. 어쩌면 그것도 우리가 볼 때 2021년도 성도가 볼 때는 과거론적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지칭을 하고 뭘 했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심지어 한 항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날 학자들도 논쟁이 많아요. 과연 교황을 그 당시 적그리스도로 딱 정죄한 게 지금 돌아와서 볼 때 정말 합당하냐. 500년이 지났는데 50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요한계시록 해석이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저도 모르고 한 가지 학설만 배웠을 때는 쉬워요. 그게 전천년적 역사주의라는 건데 그것도 이 역사론적 해석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천년주의자. 우리가 지금 뭐 에스라 강좌에서 배운 게 역사론적 전천년설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냥 시간대로 보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적그리스도는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이제 우리 이제 에스라 성경 강좌 들은 분들은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건데 우리는 지금 시간차 순에서 뭐 6번째 인 중에 뭐 한 2번째, 3번째 인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 왜 그러냐? 역사론적 해석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해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6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보세요. 인 떨어지는 거 카운트다운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이 뭐 몇 번 정도 떨어진 것 같냐 뭐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컨대 8절 읽어봐요. 6장 8절 계시록.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네, 이제 청황색은 아무튼 시체색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입관을 하거나 성도들 장례나 이제 시신을 보면 푸르딩딩하고 누르팅팅하다. 그건 썩은 죽어가는 이제 DNA거든요. 피부. 그러니까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데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사람을 죽이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할 때 이 땅의 짐승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작은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짐승이. 그래서 이 짐승을 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은 그 작은 짐승은 쥐다. 아니면 아까 인수 공통 감염병 있죠. 그거예요. 그걸로 해석을 많이 해서 이 짐승으로 인하여 많이 죽어서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 그게 아마 흑사병.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가 유럽의 그 16세기 그 흑사병으로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그때가 아마 요 넷째 인이 떨어졌을 때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역사론적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지금 북한 같은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김정은을 적그리스도로 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론적 해석의 단점이 뭐냐면 그 성경의 어떤 그 등장 인물들의 명사에 자기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집어넣으면 그냥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의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위험한 이 역사론적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대안으로 나온 게 이 관념론적 해석이에요. 이거 아이디얼리스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념론적 해석은 뭐냐면은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딱 역사가 이렇게 시간 타임라인이 있으면 이때도 있고 이때도 있고 이때도 있고 이때도 있고 이때도 있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재방송. 옛날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것이 2021년도에 또 한국 교회 박해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사이클이 똑같은 게 재방송된다는 거예요. 요것은 다니엘서나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이제 해석의 모티프를 가지고 와서 다니엘이 뭐 보는 이제 환상들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여러 가지 환상이지만 내용은 하나다. 예를 들어서 뭐 우상이 뭐 돌에 맞아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금은 페르시아요, 뭐 금은 뭐 바벨론이요, 은은 페르시아요, 뭐 동철 해가지고 그리스와 로마와 그런 시대를 보여주는 거다. 근데 뜨인 돌이 나타나서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게 된다 한 거랑 그 뒤에 이제 뭐 표범, 뭐 곰, 사자 뭐 이런 짐승이 나오는데 그것도 결국 그 바벨론이랑 페르시아 그 나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림은 환상은 달랐지만 의미하는 국가는 같았어요. 지금 그럼 뭐예요? 다른 환상 같은 계시의 반복이죠. 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에 그렇게 나와요. 되게 정신이 차려지고 있어요.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이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다른 환상인데 시대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적그리스도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반복된다는. 그래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여섯째 인이나 일곱 대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혹은 뭐 지나가면서 영화처럼 이렇게 다른 이슈들이 1번, 2번, 3번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같은 이슈인데 반복적으로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런 해석이 이 역사론적 해석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또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일곱인이나 대접이나 나팔이나 이런 게 다르지만 일곱 개인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은 거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들이 또 나와요. 예컨대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일곱 번째 나팔이 준비되는 과정.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뭐 대접이 부어지거나 그런 건 또 연관이 안 돼. 그러니까는 통일성이 없다는 거지. 패턴의 통일성이 어디서 탁 끊어져.
그러니까 이 관념론적 해석도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이런 걸 주장을 학자들이 할 때는 네. 하나라도 어떤 뭐라 그럴까 패턴도에서 그 루틴에서 뭐가 하나 딱 틀려져 버리면 네. 이거를 학설로 주장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네.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그게 안 돼. 예컨대 무슨 뭐 이런 짐승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다른 데서 용례가 다른 용례로 쓰였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한 가지로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단어여도 네. 어떨 때는 이렇게 의역이 되고 어떨 때는 B로 의역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 짐승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다라고 주장을 못한다고. 그러므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관념론적 해석은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 포도주 대접이 네. 이게 똑같은 루틴으로 가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은 일의 반복으로 해석을 하는 건 굉장히 비학자적인 그 논리다. 그러므로 이 관념론적 해석도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대체로 이 관념론적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위 무천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예. 이 역사론적 해석, 미래론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네. 역사적 전천년설을 세대주의 전천년설 혹은 네.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요한계시록의 해석학이다. 네. 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학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해석학을 가지고 있는 학자냐 이게 신학교의 교수님마다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성도님들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도 무천년주의자들이 박사님들이 계시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박사님들이 계세요. 교수님마다 달라. 제가 용인 양지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무천년주의자 이상훈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일대원에 가니까 김상훈 교수님인데 이 김상훈 교수님은 역사적 전천년론자예요. 네. 탈비는 무천년에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박형용 박사님은 역사적 전천년론자예요. 예. 그러면 뭐가 2단이고 1단이냐? 아니에요. 그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관점이. 예.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이 갑자기 예. 이제 신학 강의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엄청 이제 힘들어하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냐? 예. 이거는 어떤 학설로 계시록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예. 굉장히 다르다. 네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할게요. 요한 예. 1서, 2서, 3서에 보면 네. 요한 사도가 뭐라 그러냐? 네. 오리란 적그리스도가 이미 너희 속에 나타났다 이런 말을 해요. 요한 사도가. 예. 적그리스도가 이미 너희 중에 있다. 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는 걸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니라. 그럼 우리 이걸 또 막 분해합니다. 네. 더 안티크라이스트가 있고 네네. 그냥 안티크라이스트즈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건 다르다. 또 이렇게 보는 학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또 이제 해석의 방향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그 적그리스도는 아직 안 왔다라고 하면은 그 앞에 있어야 할 일들. 네. 우리가 아까 여태껏 공부한 네. 세계가 단일 정부가 돼야 되고 네네. 종교 통합, 네. 화폐 통합, 금융 통합, 언어 통합, 네. 국가 통합 뭐 이런 통합이 일어나고 네. 그거를 이제 누군가 매매를 못하게 컨트롤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배도하는 일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해야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징조를 봐야 되는 거고 네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들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아직 대박해. 네. 근데 이 대박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막 의견이 갈려요. 네. 환란 전 휴거냐 환란 이후 휴거냐 하는데 네. 이제 대체로 이제 역사론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환란 후 휴거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당해야 된다 환란. 네네네. 근데 이제 관념론적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미 환란은 지나갔고 지나갔다. 네. 이미 뭐 천년 왕국 때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북한은 자유롭나? 또 자유롭지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야말로 영적 팬데믹 상황이 돼야 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동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 하나 우리가 확실히 봐야 되는 것은 네. 진짜 이게 전 지구적으로 네네. 어떤 기독교 박해와 네네. 그 적그리스도의 등장, 네네. 그 히어로와 같은 사람, 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네네. 기적이 나타나고 예.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경제적, 언어적, 이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세상이 됐냐 지금 할 때는 아직은 not yet. 네. 아직은 예. 아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적합하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이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뭐 해드렸는데 너무 저희가 이제 성급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뭐 솔직히 네이버 TV 그 이제 삭제되니까 제 거 삭제된 건 아니지만 좀 막막하긴 하더라고요. 네. 좀 암담하기도 하고 네. 진짜 대한민국도 이제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싸울 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신앙 가지신 분들이 지금 네. 교회를 이 뭐 네. 종말론자라든가 뭐 네. 이렇게 뭐 다 사이비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프레임을 짜가지고 네. 이제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 교회 문 닫게 하려고 하고 지금 네.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정리를 하면은 기승전 백신 그리고 교회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그걸로 이제 요약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의기소침하실 필요도 없고 지금 일어서서 이제 각자의 방법으로 싸우셔야 된다. 그죠. 항의 전화도 하시고 뭐 그죠. 댓글도 이렇게 뉴스라든가 이제 택도 없는 뉴스 막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댓글 열심히 다시고 그리고 뭐 네이버 이런 데도 항의하시고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백신을 우리가 주의하고 맞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런 신학적인 이유보다는 건강상의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통계로 볼 때는 실제 백신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통계로 봤을 때 백신으로 죽은 사람 그러니까 백신이 위험하다고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뭘 했었냐면은 이제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 국민 건강에 만약에 좋은 거라면 그러니까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백신을 맞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공개를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명확하게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그거를 클리어하게 공개를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2018년도에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720명이고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이 23,280명인데 그 중에서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이 뭐 10%도 안 되더라 내지는 그리고 뭐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은 얼마더라 하고 밝히면은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하면은 뭐 각자의 이제 선택에 맡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료를 공개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뭐 이제까지 전체 백신을 봤을 때 자료를 제가 독감 백신 자료도 구분을 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거 구분 안 해보고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독감 백신만 해도 작년 11월 28일까지 111명이 죽었는데 이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 해외에서 사망자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뭐 사람이 죽으면은 기저질환 사망자다 이런 식으로 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이 뭐 신경 마비라든가 뭐 굉장히 이제 그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그런 부작용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을 국민들이 이 토론회 공론화의 장을 열어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동현 원장님은 어떻게 백신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요? 저는 안 맞죠. 안 맞죠? 네. 안 맞는 이유는 질병관리청을 신뢰할 수 없고 그리고 제일 빨리 만든 백신이 7년 걸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백신은 지금 뭐 너무 빨리 1년도 안 돼서 왔고 그리고 동물 실험도 안 했어요. 네. 동물 실험 안 하고 바로 사람으로 가가지고 지금 슈샤리트 박티라고 독일에 계신 그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이다. 이런 건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다 확보를 했어요. 근데 접종률이 이제 뭐 뉴스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편없는 거예요. 독일도 뭐 화이자 같은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맞추는 게 아니라 아예 센터를 따로 만들었는데 맞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안 맞으니까 뭐 어떤 치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안 맞으면 월급을 안 준다고. 그런 게 지금 국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 나라는 이제 영어권이 아니고 이 해외 자료에 대해서 주류 언론에서 제대로 소개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교회가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정보력을 총동원을 해서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뭐 유학가 있는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크베어 댕큰 코리아라는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놨는데 네. 네이버 TV가 이제 삭제당했기 때문에 이것도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주류 언론이나 정부에서 교회를 뭐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자라든가 뭐 이런 극우론자로 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게 이런 여러 다양한 관점으로 건전하게 해석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번 방송을 통해서 좀 어필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그래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에 대한 우리가 자세는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네네. 이거를 이제 종말론 쪽으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지금 되게 네네. 급진적인 네네. 종말론으로 치우치는 분들에게는 네네. 우리가 제가 드린 신학적인 팁은 예. 컴퓨터도 666이라고 했다가 아니었고, 네네. 반도체도 666이라고 했다가 아니었고, 신용카드도 666이라고 했다가 아니었고, 전자화폐도 666이라고 했다가 아니었고, 네네. 베리칩도 바코드의 생체화라고 했는데 역시 아니었고, 이 베리칩이 아니라는 것은 왜 제가 베리칩이 666이라는 시스템이 들어 있지만 아니라고 하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는 그 백신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바이오 칩으로 그 백신 안에다가 바이오 칩을 넣어가지고 혈관 주사로 넣어가지고 이제 칩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 베리칩이 666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이 된 거예요. 불가능이고 그 이론을 계속 펼치기에는 그거는 폐기 이론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백신이 666이라고 하는 이 이론도 언젠가는 또 폐기되고, 제가 이 베리칩이 666이라고 한 거 연구하고 설파한 것만도 지금 15년이 됐는데 그냥 예지주시에 보자까지 하고 물음표를 제가 찍어놨죠. 제 강의에도. 그러므로 이 백신도 우리가 예지주시에서 보긴 하되 그럴 만한 지금 세계적 분위기는 아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이용해서 급진적 종말론을 이용하는 것은 대체로 다미선교와 같은 사이비 집단들이나 이단들이 재물의 탐을 내면서 교주가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의 백신 현황만 보지 마시고 일단 전 세계적으로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와 표를 받는 거, 그리고 그 배도를 해야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해석학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도 좀 알고 하나하나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죠. 종말론 쪽으로는 먼 미래에는 분명히 올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네, 그렇죠.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단정하기는 조금은 어렵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이고요. 뭐 미국 대선도 이제 막 시끄럽고 뭐가 뭔지 이제 굉장히 이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런 공론화의 장을 뭐 정부는 열어주지 않고 있지만 저희라도 열어가지고 이거에 휘둘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으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네, 우리가 이제 웬만한 이야기는 다 했죠. 네네네. 우리 그래도 우리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네네. 한번 채팅창을 한번 제가 에스라 TV 쪽은 제가 할 테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답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러시죠. 에스라 TV 채팅창을 한번. 네, 우리 이명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삼황님, 샘황님, 헤이그 종교통합회의 연기되었는데 적그리스도 나오나요? 제가 설명 다 해드렸고요. 카페이터 제이님, 목사님 라이브 방송 많이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박태현 집사님 라이브 방송하고 계셨군요. 남궁현 목사님 반갑습니다. 같은 교단 서울 영광교회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움님 뭐하고 계셔요? 궁금해요. 이거 뭐예요? 네. 강효성 청년님 갑자기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명쾌한 설명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임성진님 반갑습니다. 질문은 없네요. 거기 뭐 질문 올라오네. 네, 여기도 웬만한 거 그렇고 아까 그 프레임을 짜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고요. 저는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해놔가지고 소리가 좀 작다고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서울 에스락교회에서 이제 녹화된 영상을 다시 편집해가지고 제 채널에 제대로 편집을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삭제돼가지고 경고받아서 혹시 못 올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이버 TV도 있으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 볼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는 특별한 질문은 없었다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WHO에서 이제까지 팬데믹을 3번 선언했는데 예. 그 앞에 68년도에 홍콩 독감 같은 경우에 사기 팬데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뭐 저희 아버지나 이렇게 뭐 주변에 물어봐도 1968년 홍콩 독감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큰 피해가 없었더라고요. 그 연합뉴스에도 사망률이 1%가 안 된다고 했었고요. 그 네. 2009년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사망자가 18,449명이라고 하는데 네. 5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아하. 네,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청이나 질병관리본부의 독감 사망자 자료를 봤을 때 네. 신종플루 독감 사망자를 뭐 서울대 교수님 최대치로 잡아도 263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1983년도 독감 사망자가 510명이었고 2018년도에 독감 사망자가 720명이었는데 네. WHO에서는 팬데믹 선언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1000명 넘는다고 그러는데 사망자가 부검을 아무도 안 했고 네. 과거하고 패턴이 다르고요. 그리고 신종플루 때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76만 명이었는데 네. 지금 확진자 숫자가 뭐 6만 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제가 그 독감 사망자 통계를 연령대별로 다 정리한 거를 83년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30대 이하 사망자가 독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를 봐서는 통계 조작일 수밖에 없다라고 네. 제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거 통계 조작을 한다고 벌써 1년째 떠들고 있는데 네. 저한테 뭐 고소 들어온 사람도 없고 뭐 신고 들어온 사람도 없고 뭐 아무런 제재가 없다라는 거 예. 이것만 봐도 이게 제가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지금 국민 여러분들한테 구독자님들한테 제시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서울대학교 이왕재 교수님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백신이 99%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네. 걸 보도자료를 네. 공식적으로 내셨고요. 뭐 오명동 교수님이라든가 여러 의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은 이제 진짜 대대적인 공론화가 네. 프랑스나 외국 독일처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결국에는 정치인들과 언론이 네네. 계속 눈을 가리게 하고 있는 거다. 네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고 그 이양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랑의 교회에서도 네. 그 한번 네. 그 세미나 하는 걸 저도 봤는데 예. 결국에는 그분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비타민 C하고 예, 그쪽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네네네. 그 전문가인 그 서울대 교수님도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거는 네네. 감기다. 네네. 그렇죠. 결국 그게 작년 한 네. 2분기 정도에 네. 했던 사랑의 교회 세미나인데 그거 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요 그 얘기 들으면서 네. 야 진짜 전문가다. 네. 그분도 그 백신을 통해서 바이오 칩이 몸에 들어갈 수 네네.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 이거는 네. 감기다. 저도 작년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네. 계속 드리면서 성도들한테 제가 얘기했던 게 네네. 저희 에스라 TV 설교나 이런 거 들어보면 네네. 감기다. 이거 네네. 인플루엔자는 감기다. 네네. 우리가 소위 하는 폐감기. 네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했는데 네. 최근에 우리 집참새 김동현 그 채널에서 탐조해설가 네네. 채널에서도 네. 그 영상 올려주신 걸 제가 굉장히 유익하게 본 게 요 예. 화면이에요. 네. 그래서 그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갔더니 네. 사실은 2019년 예. 18년도에는 네네. 이렇게 예. 1월 2월 달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독감 환자 숫자잖아요. 지금. 네네네. 근데 지금 코로나 뭐 더블데믹 온다 할 때는 요 밑에 예. 형광색, 예. 그죠? 예. 요 형광색 예. 지금 없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형광색 맨 밑에 거. 독감 환자가 제로야 다 제로. 사라졌습니다. 예. 아니 더블데믹 온다고 독감 맞추고 트윈데믹 온다고. 트윈데믹 온다고 그 독감 맞은 사람들 또 돌연사한 거 100명까지 카운트하다가 뉴스도 안 나오잖아요. 네, 108명까지 연합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인천 요양병원 사망자 3명을 합치면 111명이었습니다. 11월 28일까지. 이게 네. 비단 2019년, 18년도만이 네. 아니라 네네. 정말 그 네. 채널에서 말해준 대로 요 한 예. 5년치 검색을 다 해도 네. 요 이제 그래프가 네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이 이제 예. 최근이잖아요. 네네네. 올해잖아요. 빨간색이. 네네. 빨간색 최근 거는 바닥이고 네네. 예년에 5년, 10년째는 요 달쯤 되면 요 분기쯤 되면 다 예. 독감 환자 올라갔다. 네. 이게 일치를 하는 게 재밌는 게 통계청 자료 대한민국 통계청 무시하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질병관리청 그 독감 환자 발생 숫자 이게 그래프거든요. 그럼. 이거랑 비교를 해봤는데 2018년에 720명 죽었을 때는 독감으로 죽었을 때는 그 독감 환자들 발생 숫자가 뭐 70명, 80명 가까이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근데
2006년 같은 경우에는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2005년에는 5명, 2007년에는 7명이 사망했어요, 독감으로. 네. 그때는 질병관리청의 독감 환자 발생 패턴도 뭐 몇 명 안 되는 거죠. 10명 이하 뭐 이렇게 작게 나와서 네. 이게 그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게 자료가 그 유의미하게 조사가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트윈데믹 온다고 했는데 막상 이제 독감 환자가 이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네. PCR이 위양성률이 굉장히 높다고 뭐 94%, 97% 위양성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독일에서 또 소송이 진행되고 PCR을 있어요. 만든 사람을 소송했죠. 예, WHO의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제안한 사람이 드록스텐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소송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거 PCR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고 그 미국 케네디 대통령 조카인데 변호사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쪽에 굉장히 활동을 오래 해오셨는데, 그분이 또 PCR 소송을 이제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불확실한 게 높은 게,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나라에서 PCR 코로나 PCR을 진단 검사라고 하잖아요. 진단에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근데 그거를 진단 검사라고 해가지고 양성이 나오면, 예전에는 그 이제 그 격리 해제를 할 때 검사를 또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위양성률이 높으니까 계속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90일, 100일 막 아무 증상도 없는데 격리돼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서 매뉴얼을 바꿔요. 네. 10일 동안 증상이 없으면 무조건 격리 해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게 위양성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증거고요. 그리고 또 진단 키트 중에서 이제 간이 진단 키트, PCR 검사 말고 간이 진단 키트가 있거든요. 예. 그걸 해외로 수출을 해요. 예.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정작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게 PCR이 위양성률이 높다는 거를 감안을 하면 쉽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가 이루어져서 뭐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예배 금지, 뭐 집합 금지,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 뭐 이렇게 해서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엄청 피해를 많이 겪고, 이게 사회 전체가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위헌 소송도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고. 네. 네네. 그러니까 집참새 동현 현재님 같은 경우는 이쪽 분야를 계속 공부하고 자료와 뉴스를 보니까 용어도 예. 가려야 한다는 걸 지금 이렇게 딱딱 잡잖아요. 예. PCR은 진단이라는 표현을 의학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이제 근데 보통 우리 국민들은 네. 그런 거 뭐 알아갈 시간도 없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보여주는 요 감기 게이지는 뭐냐 하면은, 네네.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는 네. 요 빨간색 올해 이렇게 예. 평지를 가고 있는 것은 예. 독감 환자도 그 PCR이라는 걸 통해서 다 코로나로 넘긴 거 아니냐. 그죠?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고 생각이죠. 네, 어떻게 그렇죠. 예. 모든 예년에 전부 요맘때는 다 독감 환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예. 백신을 맞고 막 독감 백신 맞고, 저희 아버지도 매해 맞았거든요. 예. 60대 이상인 분들은. 예. 근데 어떻게 이 코로나 시즌에 예. 코로나 그 인플루엔자는 그렇게 번성을 하는데 독감이 이렇게 번성을 못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통계를 저쪽으로 코로나19 쪽으로 다 몰빵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이게 정말 재밌는 게, 그 질병관리본부는 지금 장악이 됐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좀 장악이 안 됐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저희가 지금 코로나 사망자가 뭐 1,000 몇 명 넘는다고 하는데, 초과 사망자라고 해서 이제 예년 발생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를 했는데 7,413명이 더 많이 사망했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보정값을 넣으면 8,602명이 더 죽었다고, 9월 달까지.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고령화 또 때문에 어르신들이 죽은 거 아닐까요?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통계청 같은 경우에 9월 달에 그걸 분석해 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정밀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초과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경기도라든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전체 사망자를 다 공개를 해놨어요, 자료를. 근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5월 달에 발생했으면 그 전체 사망자에 영향을 미치면, 팬데믹이라면, 네. 그러면 그런 패턴이 나타나야 되는데, 네. 최고로 사망 많이 한 해는 12월하고 1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코로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패턴이 똑같아요. 사망자 나오는 게. 그러면 이게 아무 영향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건 통계 몰라도 여러분들 통계청 자료 들어가서 받아보시면 그게 보고서가 있으니까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이 사람들이 고의적이라는 거가 뭐가 드러나냐 하면은 초과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거를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거를 5년 평균으로 3년 평균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최대치 안에 들어가니까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는데 저는 그래도 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생물학을 들었으니까 통계학을 들었으니까 뭐라고 제가 거기다가 그 관련 공무원한테 이제 문의를 했냐면 아니 이게 패턴이라는 게 그 평균치로 해버리면은 없어져 버리는데 그 패턴이라는 게 나타날 텐데 그걸 왜 그런 식으로 했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만은 질병관리청에서 요청을 해서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브리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따로 그거를 발표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청 뭐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이게 뭐 여러 가지 분석하는 게 있는데 3년 거를 평균으로 해가지고 해보니까 별 문제 없더라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예년에 비해 가지고 9월 달까지 8,602명이 더 사망한 걸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초과 사망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9월이나 돼야 분석이 되겠지만 이런 거를 봤을 때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킬 방역인 거죠. 예, 방역이 더 사람을 많이 죽이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결핵 사망자가 1,800명이에요. 매년 예, 발생하는 게. 근데 지금 아직 결핵 사망자를 뭐 제가 최근 거는 안 봤는데 따라잡으려면 이제 사망자 통계를 더 이제 올려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뭐 1월 20일까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낮게 나올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핵 사망자를 넘기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뉴스도 보냈자면 공무원들 전수 검사 한다 그러면서 추운데 4,000명 줄 세워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핵 환자 찾기.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추우면 이제 검사 선별 진료소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다 나와가지고 검사하라고 출산휴가 가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그냥 군인들 검사하면 끝나는데 그냥 한 방에 그냥 산더미 트럭으로 나올 텐데 그죠? 한 방에서 8명씩 자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그럼 국방부가 이제 곤란해지겠죠 뭐. 그러면 구상권 청구 누구한테 해야 돼요? 국방부 장관한테 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좀 더 똑똑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저나 우리 김동현 형제님처럼 뭐 뉴스를 보고 공부를 하고 이게 또 국민들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 생활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도 저는 신학적인 분야에서 또 우리 동현 형제님은 이런 생물학적인 분야에서 계속해서 이걸 좀 알리는 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CR 가지고 진단이라고 하는 것도 세계 사회에서는 사실 참 어불성설이다. 저도 최근에 뭐 영등포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고 왔는데요. 그분이 제 조사를 하면서도 가리는 단어가 있어요. 단속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혹시 공무원이 그 교회 단속 그 공무원이 한 건 단속이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갔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교회 들어오는 것조차도 우리는 허락을 안 해요. 들어오면은 바로 우리는 헌법 소원 해가지고 당신 지금 사유지 침해다. 개인 이름 성함 소속 써라. 그러면요 그냥 발뺌하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법적으로 맞다고 계속 우기면서 우니까 우리가 그럼 법정 가서 나랑 보자. 개인적으로 소송하겠다. 당신 몇 급 어디 소속 공무원 이름 다 돼. 그러면 심지어 저에게 오는데 단 한 명도 자기 그 공무원증 한 명도 경찰도 달고 오지도 않아요. 보통 이렇게 달고 오거든요. 목걸이 하고 안 가져와. 이게 법이 없는데 지금 월권을 하고 있기 다 때문에 불법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총회에서는요. 총회장이 벌써 지령이 내려왔거든요.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은 개인 명부 작성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총회에서 이미 대한육수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걸 못하고 뭐 공무원들이 막 10명씩 들어오는 걸 그냥 방치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공무원들 그냥 문 밖에서 다 맞이해야 되고 들어오면은 여기 사인해라. 난 당신 개인적으로 헌법소원 해가지고 민사로 가든지 해서 하겠다. 이러면요 쪽도 못 써요. 지금 이제 뭐 온갖 악법들이 다 입법이 되고 있고요. 뭐 18세 미만 뭐 자궁경부암 백신 다 맞추겠다고 하고 뭐 그런 것도 되고 있고 뭐 별게 다 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공론화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뭐 제 채널은 없어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울 에스라교회 영상이라도 공유를 많이 해가지고
네이버 TV나 뭐 다른 이제 공유할 수 있는 포맷에다가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트라 TV는 뭐 신앙적인 이야기가 주류고 예배론이나 교회론 네네. 이런 거지 이런 전문적인 네. 생물학적인 또 네. 어떤 통계 자료적인 네. 이런 의학적인 내용이 많지 거의 없다고 네. 봐도 돼요. 저희는 네. 대체로 이제 예배론, 네네. 국가론, 교회론 네네. 이제 이런 쪽이다 보니까 네네. 사실 이런 채널들의 네. 정보를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자꾸 이런 채널들이 없어지니까 네네. 안타깝고 네네. 결국에는 그런 전문가들 완전 네네. 의학 전문가들이 좀 발벗고 나서서 네네.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네네. 그래야 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에 네. 좀 희망이 있지 않겠나 네네.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지금 좀 약간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볼 만한 게요. 뭐 그 소아랑 TV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김상수 한의사 선생님이 코로나 미스테리라는 책을 냈고요. 네. 21일 날 서울대에서 이제 유태호 박사님이라고 닥터유라는 채널 운영하시는 그 안경 끼신 분. 예.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제 코로나 미스테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강연회를 하세요. 네. 30명 정도 서울대학교 관계자 모시고 그 다음에 줌으로 이제 외부에는 중계를 하고 나중에 영상을 또 공유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서울 에스라 교회처럼 끝까지 예배할 교회에서 네. 이제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라서 이제 야외에서는 잘 못 모이지만 뭐 특강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초청을 해가지고 네. 좀 교인들도 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같이 싸워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좋죠. 뭐 학회 네네. 비슷하게 해서 네네네네. 자꾸 정보를 전문 정보를 네네네. 공유하면 좋죠. 네, 그리고 그런 영상들이 공유가 많이 되면 국민들도 해외에서 계속 이제 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예, 보도가 되면은 어쨌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면을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네.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이제 네, 정리를 할까요? 네네네네. 네. 네. 우리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네. 우리 집참새 김동윤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후원해주시고요. 우리 에스라 TV 성도님들도 많은 기도와 후원. 네. 특별히 우리 에스라 TV는 이제 행정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고요. 오늘 영상들은 우리 김동윤 선생님이 녹화물을 잘 다듬어서 네. 탐조 해설가 집참새 김동윤 채널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쪽으로 네. 녹화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